교재 269쪽 가운데 보겠습니다. 독립부정사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냥 말 덩어리로 보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보시면 부사적 용법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뭐 이렇게 써드렸어요. 자, 요거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아주 가끔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면서 앞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려면,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랑 일치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장 보시면요. To pass the exam, we need to study English. 에서 앞에 투부정사가 뭐뭐 하려면, 뭐뭐 하려고 이런 식의 해석이 자연스럽죠. 그럼 pass, 통과하다 라고 할 때 누가 통과하나요? 우리가 통과해. 그래서 문장 주어인 we하고 일치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두 번째 문장 To pass the exam, studying English is needed. 에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투부정사에 사용된 pass라는 동사의 주어가 문장 주어 studying English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잘못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부정사, 즉 말 덩어리라고 외우는 아이들은 그냥 문장 주어랑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처럼 잘못된 문장, 두 번째 문장과 같은 것을 골라내는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살짝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 아래 주의라고 네모칸 쳐진 부분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능동과 수동 판단. 자, 여기 화면 보실까요? 투부정사 능동 그리고 투부정사 수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투부정사보다 앞에 있는 명사 거리가 바로 앞일 수도 있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명사랑 투부정사의 관계를 보면 이 명사가 투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다 괜찮아요. 우리 왼쪽 페이지 주어 살펴볼 때 We have a little time to waste 에서 waste의 주어는 문장 주어, waste의 목적어는 앞에 있던 time, 시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용할 돈이라고 했을 때 money to use 그리고 money to be used 둘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면 money to use 했을 때는 투부정사랑 앞에 있는 명사의 관계가 이 명사가 use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oney to use, 쓸 돈 괜찮아요. 그리고 money to be used, money to be used 라고 되어 있으면 투부정사 수동이니까 돈이 쓰이는 거, 그래서 쓰일 돈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위에는 사용할 돈, 쓸 돈, 밑에는 쓰일 돈, 사용될 돈 이렇게 해서 이 명사랑 투부정사의 관계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도 괜찮고 그리고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도 괜찮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는 목적어, money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아랫부분은 money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동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둘 다 괜찮으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괜찮지 않은 경우가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I don't have money. 나 돈이 없어 라고 표현을 했어요. I don't have money 해놓고 뒤에 사용할 돈, 쓸 돈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는 건데 말이죠. 이 앞에 I, 나도 있고요. money, 돈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돈만 있으면 뒤에 투부정사 능동도 괜찮고 수동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문장 주어가 다른 명사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문장 주어가 다른 것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면 I의 입장에서 나는 사용하나요? 되나요?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I가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 money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서 to use 라고 표현을 해야만 맞는 문장이 돼요. 자, to use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to be used라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요 두 개의 관계만 보면은 능동, 수동 둘 다 상관없으나 요거보다도 무엇이 우선시 된다? 문장 주어가 우선시 된다 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뭐가 아닐 때? 오형식이 아닐 때,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 주어 표시하지 않았을 때, 그냥 앞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선권을 가진다면 뭐가? 주어가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교재 269쪽 보겠습니다. 269쪽 제일 아래 볼게요. 나는 쓸 수 있는 돈이 $10 있다. I have $10. I have $10에서 사용하다, 쓰다 라는 표현 spend를 갖다 붙일 건데 사용할 돈에서 I 하고 $10 중에 뭐가 우선권을 가진다? I가 우선권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다 돈을, 그래서 to spend 라고 능동을 골라주셔야만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270쪽 볼게요. 그는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가 아니라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He did not want. 그는 원하지 않았어. 무엇을? 방해하는 것을, 받는 것을? 받는 것. 그래서 어떻게? 수동태를 골라주셔야 되죠. To be disturbed. To be disturbed. 그럼 여기서 disturb, 즉 방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PP, 방해받는 것인지 판단 기준은 뭐 갖고 하나요? 문장 주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세 번째, 우리는 구조되기를 기다렸다. We waited. 우리가 기다렸어. 자, 구조하는 것을 기다리나요? 구조되는 것을 기다리나요? 구조되는 것, 즉 수동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We waited to be rescued. 이렇게 to be, pp를 사용하는 것 주의해서 판단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0쪽 to 부정사의 세 가지 역할 보겠습니다. 자, to 부정사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부정사라고 붙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세 가지를 나눠서 볼 텐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각각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로 쓰인다. 이렇게 좀 틀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요, 문장에서 주요 성분을 한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인다 인데 조금 신경을 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주어 자리라면 짧아서 그냥 주어 자리에 써도 되는데 어떻게? 가주어진 주어, 그죠? 가주어진 주어. 그리고 문장 시작할 때 투부정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인가요? 아니요. 수식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해석을 해서 이게 문장의 주어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목적어 역할을 한다 했을 때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고 그거는 뭐가 결정하죠?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둘 다 써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동사에 따라서 얘는 뒤에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데리고 와야 돼요 라고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요럴 때 목적어 자리에 쓰는 것이 바로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어라는 것은 사명식의 목적어도 있지만 오형식에서도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용하나요? 주어가 길 때 가주어를 사용한 것처럼 투부정사가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다면 가짜 목적어 it을 사용하고 진짜 목적어 투부정사는 뒤로 쫙 빼버리는 가목적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목적어 이것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하나요, 못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동명사를 사용해야 바른 표현인데 외워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따로 외우시고 투부정사는 뭐는 못한다?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쓰일 수 없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 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어 자리 괜찮은데 보어 자리에 쓰였을 때 명사처럼 쓸 수도 있지만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따 교재를 통해서 보겠지만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보통 우리 이 형식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에서 뒤에 뭐 to be 뒤에 형용사, to be 명사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를 보어 자리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로 몇 형식? 이 형식. 그래서 외워야 되는 단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앞에서 공부한 단어들이 다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몇 번 눈도장 찍어주시고 아 이거 이 형식 동사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확인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인데요. 명사가 있고 바로 붙을 수도 있고 뛰어 있을 수도 있을 때 to 부정사를 붙여서 이렇게 수식 뭐뭐 할 명사 이렇게 해서 능동을 쓸 수도 있고 수동 to be pp 뭐뭐 될 명사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능동 쓸까 수동 쓸까를 가지고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명사가 요 to 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다시 한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쓰지 않아요. 중복되기 때문에 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to 부정사로 만든 거에서 얘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 뭐 이런 형태가 바르다. 그리고 또 자동사 뒤에 전치사 해놓고 목적어가 없네 그게 바르다라는 것까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명사 수식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관계가 이렇구나 라고 관계를 좀 따져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사적 용법에서 수식어라고 했는데요. 자, 부사적 용법은 사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라 라고 정해진 하나의 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석의 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중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해석을 갖다 붙이시면 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짝을 이루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enough to 라든지 so 일일이 as to 부정사라든지 to와 같이 짝을 이루는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to 부정사의 세 가지 역할 중에서 명사적 용법, 명사 자리에 쓰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사라는 거는 문장의 주요 성분을 한다. 그죠? 그래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목적어, 가주어 이렇게도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동격이라는 것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명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명사가 좀 개념이 모호한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명사 예를 들면 idea, way, news 뭐 이런 거 뒤에 이제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 즉 단어로서는 존재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그거랑 이거랑 똑같아, 그게 이거야를 표현하는 것을 동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동격을 표현하는 방법이 to 부정사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that 뒤에 완전절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전치사 of 뒤에 명사 또는 ing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 이게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게 이 명사가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명사 idea, way, advice, news와 같이 뭐 생각, 방법 등등등, 소식 등등등 추상적인 개념 명사일 때만 뭘 사용한다? 동격을 사용한다 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that에 관해서 배울 때 that 뒤에 완전절이 오면 얘도 명사 역할을 하는데 명사 역할 하는 거 중복돼서 쓸 수 있나요? 보통은 안 되지만 동격일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문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 동격을 부사적 용법에서 배우기도 하는데 그 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문사 아시죠? 의문사. 의문을 표현하는 거. who, whom, when, where 이런 표현들이요. 그래서 의문사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붙인 형태. 자, 조금 낯선가요? 예를 들면 what to do, 무엇을 할지, how to drive, 어떻게 운전을 할지 또는 운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도 얘가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명사 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 사용하는 것도 명사의 자리에 쓰인다. 근데 조금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이 의문사 중에서 why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우리 whether 있었죠? whether인지 아닌지. whether는 의문사는 아니지만 내용상 의문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whether 뒤에 to 부정사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큰 틀로 보면 다시 정리. 문장의 주요 성분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 그리고 가주어, 가목적어 이런 거 떠올리시고 동격 했을 때 추상적인 개념 명사 뒤에 to 부정사, 그 내용을 밝혀주는 to 부정사 가능하다에다가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를 붙인 거 역시 바로 명사 자리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271쪽 한번 볼까요? 271쪽입니다. 자, 거기서 첫 번째 문장의 주요 성분에서 네모칸 안에 예문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to 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 2, 3번, 4번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요. 5번 보겠습니다. Jack has made a promise to come again 이라고 했습니다. Jack has made a promise. 약속을 한 상태야 인데 현재 완료로 썼습니다. 즉, 그 약속이 지금까지 효력이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뒤에 to come again을 붙였는데 promise, 약속이라고 했을 때 뭔 약속?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것이 추상적인 개념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promise란 단어, 그리고 그게 내용이 뭔지 밝혀지기 위해서 뒤에 to 부정사 붙인 거,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명사 뒤에 to 부정사 있는 거, 이거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주어, 가목적어 활용한다인데 가주어, 가목적어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주어나 목적어가 to 부정사 또는 명사절인 경우 너무 길이가 길다 보니까 it을 남겨두고 원래 주어 또는 원래 목적어를 어떻게 뒤로 뽑아버리는 형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주어는 그래도 알아보기 쉬운데 가목적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형식 동사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밑에 교재 271쪽 아래 예문 볼게요. 예문 보면 가주어, 가목적어 예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It is fun to study English. It is fun to study English에서 it은 가짜 주어, 뒤에 있는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거,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 가주어진 주어, 이럴 때에 it을 사용하는 거지 it이 아니라 뭐 this, that 등등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가주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air. 공기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때도 앞에 it은 가주어,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 가주어, 진주어인 거고요. 이것을 뒤에 to 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것은 to 부정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즉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독하지 않도록 가주어, 진주어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272쪽 보겠습니다. 3, 4, 5번은 가짜 목적어가 활용된 경우예요. 가짜 목적어, 그러면 뭐부터 판단해야 되나요? 오형식으로 사용되는 동사인지 먼저 판단하시는 겁니다. 키파, 컴메, 컬리 판단하시고,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옵니까? 목적격 보어가 오겠죠. 목적격 보어로는 뭐가 와요? 명사,
또는 형용사. 그리고 그냥 목적격 보어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뭐를 집어넣어 주자.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무엇을 넣어주자. 가짜 목적어 it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것이라고 해석은 하지 않고요. it이 의미하는 거는 그 뒤에 있는 to 부정사 또는 다른 명사절,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명사절보다는 어디에 집중? to 부정사에 집중. 그럼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 to 부정사가 분명히 목적어예요. 얘가 진짜 목적어죠. 그런데 여기에 it이 사용되지 않고 그냥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가 뚱 튀어나와 있으면 틀린 거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 명사보다는 형용사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타동사야. 타동사인데 갑자기 형용사가 나왔어. 그러면 한번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타동사이고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형용사가 이어진다 라면 혹시나 가짜 목적어 it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형용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형식 동사는 삼형식 동사가 되기 때문에 삼형식 동사를 쓰고 뒤에 형용사를 붙여서 형용사가 뭘 수식해요? 명사를 수식해서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형용사에서 판단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이 뒤에까지 눈을 돌려서 쭉 해석도 살짝살짝 하면서 구조를 파악하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가짜 목적어인 경우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시 교재로 가서요. 세 번째 문장. I found it difficult to swim in the sea. I found it difficult to swim in the sea. 에서 it, 있죠? it을 밑줄 그으시고 it이 의미하는 것은 뭐? 뒤에 있는 to 부정사죠. 나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뭐가 어렵다는 거죠? 바다에서 수영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가짜 목적어 it이고 진짜 목적어는 뒤에 있는 to swim in the se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나는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바다에서 수영하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높아지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목적격 보어를 먼저 쓰고 뒤에 목적어를 쓰는 경우, 즉 가짜 목적어 it이 없이 목적격 보어와 목적어가 위치만 바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목적어가 to 부정사나 명사절이 아니고 명사구라고 해서 명사인데 수식이 막 많이 붙은 것들 있죠. 명사인데 길이가 길어진 경우는 이렇게 위치 바꿈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편입 공부하신 분들은 살짝 참고만 하시고 우리는 가짜 목적어 it이 쓰였나 안 쓰였나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볼게요. Most people think it wrong to tell a lie. 에서 think it wrong.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여긴다 라고 해서 판단동사, 오형식에서 판단동사로 think가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것은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이 어떻다? wrong,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한다, 판단한다. 이 해석이 자연스러우니까 여기에 있는 think 역시 몇 형식? 오형식으로 사용된 형태입니다. it은 가짜 목적어,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 5번 문장. I thought it my duty to support my family. 나는 생각해. 뭐라고? 그것을 의무로 생각한다 라고 해석을 하려고 봤더니 뒤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 support my family.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뭐라고? my duty. 내 의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it은 가짜 목적어,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문사 뒤에
to 동사 원형, 즉 to 부정사가 붙은 형태, 즉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얘는 뭐로? 명사구인데요. 그냥 명사 자리에 사용한다입니다. 그럼 의문사 뭐가 있어요? OW1H라고 하는 거 있죠? 즉 W로 시작하는 거, when, where, who, whom 이런 거, H는 how가 되겠는데요. 그 뒤에 to 부정사를 붙인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뭐뭐 하기, 뭐 아니면 여기 만약에 when이라면 뭐뭐 할 때, where라면 뭐뭐 하는 곳 또는 어디서 뭐뭐 하는지, 언제 뭐뭐 하는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명사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의문의 내용을 갖다 붙여도 됩니다. 둘 다 괜찮아요. 자, 요거를 때로 바꿔도 좋고 언제로 바꿔도 좋고 이를 장소로 바꿔도 좋고 어디서로 바꿔도 좋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who 라면은 누구 또는 뭐뭐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갖다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why to 부정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조금 주의하시고 whether는 의문사는 아니지만 whether 뒤에 to 부정사 해서 to 부정사인지 아닌지라고 활용합니다. 근데 이거 왜 하냐면 if to 부정사는 사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if to 부정사는 사용하지 않고 to 부정사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는 whether to 부정사를 사용한다에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러분이 그 예시를 보고 아 이거 이 뜻이구나 라고 의미 정도 느낌 받으시고 어느 자리에 쓴다? 명사 자리에 쓴다 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272쪽 가운데 네모칸 예시 보겠습니다. What to do, what to do. what이 뒤의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셔서 무엇을 할지, 그 다음 how to do, how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할지 또는 하는 방법 다 괜찮습니다. where to stay, 어디에 머물지 또는 머무는 곳 둘 다 괜찮아요. what to read, 무엇을 읽을지 또는 읽을 것. where to go, 어디에 갈지. when to sleep, 언제 잘지. how to persuade, 어떻게 설득할지. whether to do, 할지 말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괜찮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해석 방법은 넘어가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예문에서 첫 번째, what to read is an important question 에서 주어 자리에 what to read, 무엇을 읽을지, 요게 주어 역할. 그리고 동사는 is, 이다, 보어 자리에 an important question,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what 뒤에 부정사 쓴 게 무슨 역할하고 있어요? 주어 역할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하니까 is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I don't know how to persuade him. I don't know, 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how to persuade him이 바로 문장 전체에서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세 번째, My father taught me how to ride a bicycle. taught, teach의 과거형이죠. teach 몇 형식으로 사용했나요? 4형식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다. 자, 무엇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how 뒤에 to 부정사를 사용했죠. how to ride a bicycle. 자전거 타는 법 또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오른쪽 273쪽 보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할 수 없는 to 부정사. 자, 명사 자리에 to 부정사를 사용한다 라 그랬죠.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사용할 수 없다. 요 점에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셔서 예외적인 경우 암기해야 되는 구문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거 첫 번째 prefer 보겠습니다. prefer는요 뜻이 뭐하다? 선호하다입니다. 선호하다는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그냥 prefer는 타동사라서 prefer 뒤에 목적어를 붙여서 A를 더 좋아해 까지만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하자 없어요. 그런데 더 좋아해 라고 할 때는 뭐뭐 보다 이렇게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외우고 있는 표현이 prefer A to B 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to B를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B 보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사항. 영작 문제에서 A와 B의 내용이 바뀌어 있으면 안 됩니다. prefer A to B에서 A를 좋아해요? B를 좋아해요? A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보다 라고 할 때 뭘 사용했어요? 이거 to 부정사인가요? 아니요. 전치사예요. 우리말로 전치사 to는 보통 에라고 해석을 하지만 prefer A to B에서의 to는 뜻이 뭐다? 보다 라고 비교를 표현하는 겁니다. 전치사 to가 비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럴 때 A랑 B 자리에 명사, A 자리에 명사, 그럼 B 자리에도 그대로 명사를 써서 B라는 명사보다 A라는 명사를 더 좋아해 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명사랑 성격이 비슷한 거. 무슨 명사? 동명사. 그러면 동명사 하는 것보다 동명사 하기를 더 좋아해 라고 표현할 때 A랑 B 자리에 둘 다 뭘 써야 된다? 둘 다 동명사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prefer A to B에서 A랑 B 자리에 둘 다 명사 괜찮고요. 둘 다 동명사 괜찮습니다. 그런데 A랑 B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고 싶어요. to 부정사. 여기도 to 부정사. 그러면 여기다가 보다를 뜻할 때 전치사 to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여기 1번으로 가볼까요? 선호하다, 좋아하다. 여러분, like, love의 목적어 자리에는 준동사를 사용할 때 to 부정사 쓰나요? ing 쓰나요? 둘 다 괜찮다 라고 했죠? 둘 다 괜찮다. 그래서 prefer도 목적어 자리에 명사 당연히 괜찮고요. 동명사도 괜찮고 to 부정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to 부정사를 쓸 경우에는 보다라는 자리에 to를 못 쓰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두 개의 단어가 다 있어야 됩니다. rather than 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게 접속사다라는 건 모르셔도 되고 뭐뭐 보다라고 할 때 rather than to 부정사의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rather나 than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안 돼요. 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 그래서 요거라기보다 이것을 더 좋아한다. rather than이 to 부정사를 앞뒤로 연결한다 인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to 부정사를 가지고 연결할 때 to 부정사 rather than to 부정사이죠. 둘 중에 하나가 동명사면 될까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명사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to 부정사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to는 살짝 지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가능합니다. 교재 273페이지 보면은 prefer A to B 라고 해서 반괄호 1, 2, 3번 해드렸죠? 거기 부분. 자, 1번과 2번 명사를 쓰거나 ing를 쓸 때는 전치사 to로 보다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to 부정사를 가지고 연결을 할 때는 뭘 사용한다? rather than을 사용해야 된다. 되셨죠? 그리고 A랑 B의 형태가 같아야 되는데 to 부정사를 연결할 때는 뒤에 to는 살짝 지워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서 coffee하고 tea 이렇게 명사랑 명사 연결했으니까 전치사 to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 walking하고 climbing 동명사를 연결했으니까 역시나 전치사 to 괜찮습니다. 세 번째 to dance 하고 to listen to music to 부정사랑 to 부정사 연결할 거니까 뭘 사용한다? rather than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쓰면 안 돼요. rather than 둘 다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는 나중에 비교급 할 때 배울 거고 하나는 이미 배운 건데요. No better than to 부정사 하고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 두 가지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No better than to 부정사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그럼 우리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할 때에 but이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일 뜻인데 특이하게 뒤에 뭘 쓴다? to 부정사를 사용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여러분 cannot but 뒤에 뭐 쓰나요?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그리고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렇게 세 가지 연결해서 구별해 주시는 거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위에 거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있는 그대로 풀어보면 know better 더 잘 알아 인 건데요. better가 더 좋은 또는 더 잘이라는 비교급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then은 뭐뭐 보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잘 알아 라서 요거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아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then이 있기 때문에 왠지 ing를 쓴다거나 왠지 명사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왠지 동사 원형을 쓴다거나 이런 식의 일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틀리고요. 뭘 사용해야 된다? to 부정사 no better than to 부정사 to 부정사 한 것보다는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거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아 라는 수거 표현이에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no better than to 부정사 no better than to 부정사 이렇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